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화요일인 오늘은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 꾸준하게 좀 해왔는데요. 네. 사실 이 챗 GPT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정말 크게 촉발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벌써 챗 GPT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네. 됐다고 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벌써고 이제야 1년이야 뭐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이 될 수도 네. 있을 정도로 정말 1년 동안의 변화는 대단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작년 11월 30일이죠. 이제 챗 GPT가 우리 앞에 등장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올 초부터 뭐 대통령의 관심부터 시작해서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게 이 챗 GPT인데요. 일상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 챗 GPT가 우리에게 좀 가장 큰 놀라움을 생각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AI,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이 발전되면 뭐 이른바 이제 블루 컬러라고 그러죠.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공장에 있는 일들이 자동화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일자리가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먼저 나왔었었는데요. 네. 근데 오히려 챗 GPT를 딱 보고 났더니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아는 화이트 컬러. 그러니까 사무직들의 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창작의 영역 네네. 이런 것들도 AI가 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 기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형태의 지금 이미 1년 동안이 지나면서 활용되고 있고 전 세계 500대 기업의 92%가 챗GPT를 활용한다 이런 개발자 행사 때 통계도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 쪽에서 볼 때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쟁에서의 좀 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기존에는 우리가 뭐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를 이 그렇죠. AI에서 가장 이제 뜨겁게 봤었는데 1년이 딱 지나고 보니까 구글은 약간 조금 이제 예전보다 오히려 개발하는 것들이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제 치고 올라왔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이 CPU 쪽이나 GPU 쪽도 뭐 기존에 있었던 흐름에서 이걸 더 챗GPT가 촉발시켰다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한 40여 년 정도 반도체 하면 인텔이 떠올랐었는데 네.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로 엔비디아가 이제 떠오르게 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왕자의 수성 그리고 네. 이제 오히려 이제 애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기업들 간에 있는 어떤 파워 게임에서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변화에도 상당한 움직임을 주고 있는 게 바로 뭐 챗GPT다. 뭐 여담이지만 저도 1년 전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1년 내내 AI 얘기할지 몰랐는데 정말 네. 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또 챗 GPT와 관련돼서 이제 네. 인공지능 이야기가 촉발이 됐고 우리 사회를 참 많이 바꿔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챗 GPT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샘 알트만 소식도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맞나 했었는데 네. 어느새 또 CEO 자리에 오픈 AI CEO 자리에 다시 복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로 나중에 넷플릭스 같은 데서 드라마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네. 5일 만에 쫓겨난 지 5일 만에 다시 복귀를 해서 이제 오픈 AI의 다시 대표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변화 안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제일 큰 것은 역시 그 오픈 AI를 주도하게 하는, 오픈 AI를 움직이게 하는 이사진들이 가장 크게 바뀌었다라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이사 중에서 한 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뽑아서 지금 이제 이사가 원래 6명으로 돼 있는데 9명까지 늘리겠다. 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샘 알트먼에 좀 찬성하는 사람들로 뽑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이제 AI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좀 촉발을 시키려는, 좀 이거를 좀 키우려는 부머랑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안 된다, 이걸 멈춰야 된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두머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서 AI 부머가 승리했다. 결국에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 역시도 샘 알트먼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솔직히 그 지지를 보낸 데는 어떤 가치적인 것도 있지만 좀 돈적인 것도 있죠. 실제 그 이제 구주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샘 알트먼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대의도 얻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실권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 5일 동안에도 정말 별별 상상을 다 했잖아요. 그쵸. 하지만 정말 이렇게 될지 몰랐듯이 앞으로 또 오픈 AI가 보여줄 모습을 일단은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네. 샘 알트먼 보고 오픈 AI로 복귀해라 이런 점을 또 독려했다고 하는데 진짠가요? 네, 실제로 이번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지난 25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사티아 나델라 이제 최고 경영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경영자가 그냥 이제 우리가 MS에 너를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오픈 AI에 복귀하는 것이다라고 독려를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이 샘 알트먼을 직접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팀을 그대로 데리고 오게 되면 그 130억 달러가 거의 쉽게 말하면 공중에 날아가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업 가치도 보호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상황에서 다시 샘 알트먼이 돌아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 둘의 관계가 더 끈끈해지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돌아오기를 원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인지 좀 흥미로운 게 샘 알트먼이 본인의 트위터, X에다가 계속 여러 가지 글을 올리면서 어떠한 이제 자기 글과 함께 누군가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일 동안 나온 사람들 중에 본인이 글 쓴 거 외에 누군가를 언급한 건 사티아 나델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사티아 나델라와 샘 알트먼 간의 이런 관계가 더욱더 이번을 통해서 끈끈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모든 사태에서 사티아 나델라가 좀 어른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좀 더 오히려 이제 해외에서는 추앙받고 있고 그 안에서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치도 지키면서 오픈 AI의 흐름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선택들이 이루어졌고 그 뒤에는 사티아 나델라가 좀 큰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 이번 사태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손해볼 네. 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이득을 챙겨갔으면 챙겨갔을 네.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챗 GPT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어요. 네. 이 검색 시장의 파일이 좀 늘려가고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챗이 우리나라 관점으로 보더라도 챗 GPT가 나오기 전에는 네. 거의 뭐 국내에서 아예 관심을 못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챗 GPT, 특히나 GPT-4가 이 빙챗에 탑재가 돼 있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좀 관심도가 높아진 건데요. 실제로 이 검색 시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검색 시장의 비율을 1%포인트를 올리면 그게 수익으로 치면 약 20억 달러, 그러니까 네. 2조 6천억 정도의 수익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올려도 2조 6천억이고, 그리고 만약에 10%가 올랐다 그러면 26조니까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게 투자한 돈을 다 이제 상쇄하고도 남는 거예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구글이 워낙 이 검색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만 올리더라도 그 어떠한 자기네들의 파이가 커질 수 있다 보니까 좀 이 챗GPT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뭐 사용자들이 꾸준하게 많이 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실은 처음에는 조금 늘었어요. 네. 처음에는 조금 늘었다가 올 10월에 지금 전 세계적인 그 검색 시장 점유율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3.1%입니다. 그러니까 3.1%라는 게 전년, 그러니까는 오히려 이제 챗 GPT가 딱 나오고 나서 조금 지났을 때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어요. 네. 그때는 3.59%까지 올라갔는데 지금은 3% 초반이고요. 그리고 구글은 91.56%, 그러니까 네. 90%가 훨씬 넘는 이제 점유율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구글이 이 90%의 벽이 깨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나머지는 뭐 얀덱스나 바이두처럼 그 중국이나 러시아 특화된 거고, 그럼 그렇게 치면은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이 구글이 그냥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이 검색 엔진에 대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130조 이상의 돈을 투자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싸움들은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챗 GPT를 갖고 있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실히 구글의 검색 시장을 쉽게 뺏어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들의 습관이 제일 크겠죠. 생각해 보시면 보통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브라우저를 켜고 그 상태에서 보통 입력하는 경우들이 꽤 그렇죠. 많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내가 특정 뭐 bing.com을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찾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기본 검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행동경제학자인 안토니오 랭겔이 이 디폴트 설정,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검색에 들어가는 것들이 소비자의 의사 결정에 막강한 영향을 주는 게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기본 검색에 무엇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인터넷 브라우저를 지금 다 구글의 크롬을 거의 다 많이 쓰시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기본 브라우저가 이제 검색을 할 때 구글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애플 폰을 제외한 나머지 폰을 쓰시는 분들도 대부분 인터넷 브라우저를 크롬이나 아니면 삼성 인터넷을 쓰는데 그것도 기본이 구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아이폰의 기본 브라우저, 그러니까 사파리에도 구글 검색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굳이 내가 빙닷컴을 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구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압도적인 그 구글의 점유율의 위치가 있다. 저기 스택 카운터 이제 통계인데요. 91.55%라는 이 구글의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애플 아이폰 저도 쓰지만 이 기본 브라우저가 사파리잖아요. 네. 결국에는 구글 검색이 좀 기본으로 돼 있던데 이게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뭐 생각을 해보시면 뭐 그냥 뭐 안드로이드는 구글 거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플도 왜 구글을 쓸까 이럴 수 있잖아요. 실은 그게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구글이 엄청나게 비싼 돈을 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쉽게 네. 말하면 디지털 부동산, 목 좋은 디지털 부동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 애플에만 1년에 180억 달러 이상을 엄청나네요. 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구글이 1년간 이 스마트폰 기본 검색 엔진을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통신사, 예를 들면 통신사, 그다음에 삼성에도 일부 돈을 주는 걸로 알려지는데 그런 돈을 다 합치는 게 무려 34조 원 정도로 네. 나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번에 소송이 좀 있는데 반독점 소송 재판과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데이터가 공개된 거거든요. 네. 2021년에만 263억을 뭐 인터넷 브라우저 개발사나 아니면은 애플, 삼성, 파이어폭스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 뭐 브라우저 개발사, 이동통신사에 준 것으로 지금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을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거 먼저 써달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과정 속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공격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미국 정부에서 지금 구글을 반독점 소송을 건 상태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너네가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그렇게 큰 돈을 줘가지고 대부분의 브라우저 회사들한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브라우저가 클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넌 이거 반독점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들도 좀 논리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갑자기 사티아 나델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거기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인터넷을 오픈 웹이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거의 구글 웹이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권이 없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픈앱이라고 생각하는 거 완전한 가짜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여러분들 지금 구글에 여러분들 속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법정에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흥미로운 건 25년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똑같은 반독점 소송이 있었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그때는 뭐였냐면은 윈도우를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본으로 깔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소송을 걸면서 야 너네가 기본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그렇게 탑재하다 보니까 다른 브라우저가 못 큰다. 그래서 반독점 소송이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5년이 지나고 이제 오히려 이번에는 구글이 그 타겟이 되고 있고 그렇군요. 그때 타겟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저 구글 공격받아야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름 구글 쪽도 뭔가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구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마케팅 비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구글이 좋아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 이게 지금 있는 주는 정도의 비용은 구글 관점에서 볼 때 그 일반적인 마케팅 비용이고 우리가 굳이 그거를 꼭 앞에 세워달라고 한 돈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정말로 사람들이 그걸 불편하다고 하면 딱 2번 클릭을 하면 이제 네. 2번 설정을 바꾸면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건 사람들이 그냥 구글이 좋아서 쓰는 거지 우리 게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반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이제 예전부터 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슷한 그런 독점 소송이 있었듯이 컴퓨터에서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네. 비슷한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소송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8년에 있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반독점 소송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 어떻게 됐냐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의
행위가 반독점이라고 보고 기업 분할까지 명령한 적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5년 있다 항소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분할 결정이 취소되긴 했는데 그런 데서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결국에는 또 더 긴 시간 동안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빌 게이츠,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절대 1, 2년 안에 결론이 날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도 그렇죠. 5년이 지나고 나서도 항소를 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시간이 걸릴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 미국에서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갔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금 흐지부지 되면서 10년 이상의 시간이 조금 흐지부지 됐던 네.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견제는 받았고 대표가 물러났었던 이슈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구글이 또 이 독과점에 대한 소송을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볼 것인지를 좀 지켜보시면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소송이 국내에도 뭔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국내에서는 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에서의 구글이 가지고 있는 또 어떤 독점적인 부분이 바로 유튜브 부분이 있잖아요. 네. 유튜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우리나라의 모든 OTT나 컨텐츠를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라도 구글이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권과 관련해서 어떤 이슈로 뭔가 벌금을 받거나 문제가 생기면 똑같은 논리로 유튜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우리나라도 볼 수 있다라는 네.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구글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처럼 독점적인 플레이어들이 있죠. 그쵸. 제일 대표적인 게 카카오를 얘기할 수 있고 네이버도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점유율이 있는데 그 두 회사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 두 우리나라 내부에서 우리나라의 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구글과 관련된 소식까지 챗 GPT에서 연결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모닝 인사이트 시간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김덕진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최근 시장을 보시면 숨고르게 좀 들어간 모습들이 확실히 느껴지고 있는데요. 테마나 이슈 관련 종목들까지 개별적인 장세에도 잘 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